안녕하십니까, 한성주 장군님. 오늘도 이렇게 시사브리핑을 통해서 온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성주 장군입니다.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10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장악한 동아일보 간첩신문을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미르, 백남기, 사저, 의혹 난타자 된 국감. 이게 말이죠. 박지원이가 사실상 청와대 간첩 24명을, 그 다음에 국정원 간첩 214명을 장악해갖고, 거기 정보를 다 빼니까 대통령이 아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알 겁니다. 왜? 대통령께는 걸러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상황, 간첩 중에 간첩, 여기에는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이제 이것들을 터뜨리고 있죠.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이렇게 썼어요. 박지원이 이 악인이 어떻게 이 간첩들을 동원해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자기가 뭐 거기 사는 것도 아니고 고자질을 하는 사람도 남들 먼저. 가지 않는 길 가는 과학자, 지원 아끼지 않는 일 정부, 일 노벨상에 왜 강한가. 그렇죠? 22명이 노벨상 땄다고 하니까요. 대단하네요. 아무도 안 하는 걸 개척하는 즐거움. 오스미 교수 40년 효모 연구 외길을 걸었다. 네, 이게 40년 효모 연구하니까 여기서 길이 보이는 거죠. 노벨상 길이. 일 과학 분야 노벨상만 16년간 16명. 과학 분야. 아까 22명 중에 16명. 정부 지원의 장인 정신 더해져 결실. 한국은 나눠먹기, 단기 성과 집착 문제, 중점 지원 분야도 정권 따라 바뀌어. 이게 장관을 하고 차관을 하고 국장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간첩들이 착착착착 들어가서 이제 헤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간첩들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그 대외 정보학 말해보니까 90년대 초? 97, 98 김정일주의 대외 정보학에서 간첩을 갖다 심어라. 이 지령을 누가 받았어요? 김대중 간첩이 받았죠. 그리고 김대중 간첩이 이 지령을 받아갖고 우리가 북에다 심어놓은 우리 간첩들 350명 명단을 줘갖고 다 죽이게 했잖아요. 그랬어요. 김대중 간첩이. 네, 맞아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국정원과 그다음에 경찰 그리고 기무사 여기에 다 이 간첩들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네. 멀쩡히 열심히 하던 공안 뭐 이런 계통에 다 집어넣어 갖고는 간첩공화국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국정원이 이제 간첩을 잡는 곳이 아니라 간첩을 보호해주고 간첩에서 전향하려고 하는 사람을 니 그러면 죽어 해서 이걸 찍어 누르고 있는 반역의 세력 집단이 된 게 국정원이고 기무사령부가 된 겁니다. 기무사령관 조현천이라고 하는 자, 이자는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가 뭐라고 하고 돌아다녔냐면 대한민국에 땅굴이 있다라고 하는 자는 간첩보다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땅굴을 보호하는 간첩을. 이 김장수 간첩과 김관진 간첩의 인사풀에서 들어와 갖고 그리고 그 앞에 전임자 이재수 중장이 1년 만에 떨려나가고 그 이전에 장경욱 소장이 1년 만에 떨려나가고 하는 가운데서 골라서 갖다 앉힌 자가 이 조현천이라고 하는 이 종북 쓰레기 같은 자인데 이 자가 땅굴에 대비하는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장군들, 장교들이 땅굴 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놈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조현천이라고 하는 놈은 장군 별 3개를 달았지만 쓰레기 중에 쓰레기입니다. 어떻게 땅굴에 대비하는 자가 종북 간첩보다 위험해요. 네가 종북 간첩에 똥구멍을 핥아먹고 있는 이 나쁜 놈 아니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맞아요. 그런 놈을 뽑아다가 기무사령관에다가 앉혀놓은 놈이 저 한민구고 김관진이고 김장수고. 네. 참.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간첩공화국이 된 그 근원을 도쿄신문이 올해 1월 1일자로 밝혔죠. 네. 이제 청와대와 국정원과 군에다가 다 간첩망을 심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언론을 장악하는 프로젝트가 갔는데 이제 2000년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박지원 간첩이, 저는 이 간첩 중에 간첩이고 상황이라고 하고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하는 자가 무슨 짓을 했어요. 한겨레 최학래를 포함해갖고 46명의 언론인 간첩단을 이제 결성해갖고 가서 간첩단을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네. 이게 97, 98 김정일
주의 정보학에서 네. 간첩망을 구축해라 했는데 언론에 우리가 46명 간첩망을 이렇게 구축했습니다 구축했어, 이미. 하고 맞아. 갖다 바친 것이 이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명단도 보시고 한번 보시죠. 이제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아, 박지원 저놈을 이제 뭐에다 세워요? 청문회? 아니에요. 긴급 체포해갖고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100장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왜? 4억 5천만 불 2000년도 3월 달에 송금했잖아. 김정일한테. 네. 개인 구장. 개인 통장. 그러면 그거 가지고 목을 못 빼? 바보 같은 대통령이니까 못하지. 한번 보시죠. 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청와대 등 한국 심장부에 공작원을 잠입시키려 했다는 문서가 일본 언론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김정일 체제에서 광범위한 대남 적화 전략을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도쿄신문은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한국의 심장부에 정보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에서 스파이 활동을 교육하기 위해 지난 1997년과 98년 사이에 발행된 김정일 주의 대외 정보학이라는 제목의 비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한국의 심장부에 북한 정보 조직이 깊숙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김정일 전 위원장의 말이 들어있습니다. 북한이 지칭한 한국의 심장부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군대, 당시 안기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이나 군대 현직에 있는 인물을 포섭하거나 공작원을 잠입시키라는 것입니다. 공작원 침투 방법으로는 직원 모집에 응모하거나 평소 인간관계를 이용한 정실 채용, 그리고 인사 담당자를 매수하는 것 등입니다. 그래서 9798 김정일주의 대외 정보학에 의해서 저 김대중 간첩이 박지원 간첩을 시켜서 46명의 언론 간첩단을 북에다가 파송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정보망을 구축하라고 하는 지령에 따라서 이제 김대중이가 대한민국의 언론들을 이렇게 포섭해서 이제 이들이 앞으로 간첩질을 할 것입니다 하고 한 것이 그 간첩질의 결정적 증거가 여기 나와 있죠. 네. 반 김정일 반 북한 보도 금지. 잠깐만요. 이걸 빼겠습니다. 네. 자, 요 반 김정일 반 북한 보도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간첩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얘기만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끄집어 내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끄집어 내리겠습니다. 이 간첩질에 이제 이 짓을 하고 내려왔죠. 이게 이제 누구냐? 여기요? 바로 여기 박지원. 예, 한겨레의 최학래, 그다음에 네. KBS의 박권상, 그다음에 국민일보의 이종대, 대한매일의 차일석, 중앙일보의 금창태, 문화방송의 노성대, 서울방송의 송도균이, 경향신문의 장준봉이, 문화일보의 김진현이, 세계일보의 송병준이, 한국일보의 장명수, 매일경제신문의 장대환이, 서울경제신문의 김영렬이, 한국경제신문의 김영용이, 코리아 헤럴드의 김경철이, 전자신문의 김상영이, 국제신문의 이종덕이, 부산일보의 김상훈이, 매일신문의 김북이, 영남일보의 김경숙이, 광주매일의 고재철이, 그 다음에 광주일보의 김종태, 대전일보의 윤종서, 경인일보의 우재찬, 강원도민일보의 안형순이, 강원일보의 최승익이, 충청일보의 서정옥이, 경남신문의 이문행이, 제주일보의 김대성이, 인천일보의 신화수, 기독교방송의 권호경, 한국기독교방송공사의 박흥수, 평화방송의 박신원이, 불교방송의 김규칠이, 부산문화방송의 유삼열이, 대구문화방송의 신대근이, 전주문화방송의 장영배, 춘천문화방송의 심상수, 부산방송의 김성조, 대구방송의 이길령이, 한국방송고사 부산의 박용현이, 광주의 김광석이, 대전의 이광호, 청주의 남선현이, 그 다음에 연합텔레비전 뉴스의 백인호, 경인방송의 표완수, 이런 자들이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네. 간첩이 된 겁니다. 간첩망을 구성하라. 이 지령을 9798에 내렸고 90년도에 이제 그랬군요. 쫓아가서 이게 바로 이 장면이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대한민국의 언론인 46명을 이끌고 박지원 간첩이 가서 이제 간첩들을 46명을 실물로 갖다가
보고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9798 김정일주의 대외정부학에 의거해서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한번 보시죠. 가관입니다. 46명의 간첩들이 하는 짓, 최학래 간첩이 하는 짓, 그 다음에 이거 받아줬고 조아리고 손에 손잡고 난리치고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의 남조선 언론사 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 지도의 길에서 쌓이신 피로도 보실 사이 없이 그들을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박지원 간첩이 서 있죠. 길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자고 하시며 민족 대단결 대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훌륭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받아 적는 간첩 언론들 보십시오. 저 간첩들이 저 짓을 하는 겁니다. 저게 군대주의가 갖다 바친 언론 간첩단 46명입니다. 그 손잡고 난리치는 거 보세요. 이게 자, 대한민국 언론인 46명이 2000년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간첩망으로서 이제 간첩단으로서 김정일이를 아련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 언론 간첩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이게 새끼치고 새끼쳐서 1570명 간첩이 된 겁니다. 간첩의 언론.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2017년 대선은 원인 무효입니다. 왜? 언론의 1570명 간첩단이 다 박지원 편 들고 문재인 편 들고 박원순 편 들고 안철수 편 들고 해서 그 중에서 단일화 해갖고 나오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기문 아니라 반기문 할아버지를 내세워도 이거는 안 된다. 안 되는 게임이다. 4.13 총선에서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현실을 직시하고 계엄령 선포할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야당은 미르재단 증거인멸 시도한다 그러고 여당은 무책임한 폭로전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치고받고 있습니다. 네. 야당 백남기 씨 사인이 명백한데 무검영장 사인이 어디 명백하냐? 안 명백해요. 이게 어디 명백하냐? 이 간첩의 야당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검찰은 과학적으로 명백히 규명 위해서 필요하다. 그 위에 올라탄 빨간 우의를 입은 간첩 저놈이 했는지, 저놈이 죽였는지, 물대포 맞아서 죽었는지, 아니면 지병이 있어서 죽었는지, 사인이, 규명해야 될 사인이, 지금 하여튼 서너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걸 보자. 이러고 있죠. 서울경찰청장, 한때 경찰 잘못 인정. 이 바보 같은 경찰청장이죠. 야, 재확인하자. 질문 잘못 들었다 하고 또 번복을 했다. 청와대 박 대통령 탈북 촉구, 미 언론도 찬사하고 있다. 야당 무책임한 북한 붕괴론, 혼란만 그냥 불린다. 야당이 누구 이 진짜. 간첩 야당이죠. 이게 추미애, 박지원, 심상정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탈북 다 오면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면 받아. 백남기 씨와 이언 톰 린슨이라고 하는 이걸 잘 썼습니다. 송평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영국의 G20 회의를 할 때 시위 사망자 톰 린슨 곤봉 진압 경관은 과실치사로 피소가 됐는데 부검 결과로 간신히 무죄를 받았다. 한 인생이 망칠 뻔했네요. 백남기 물대포 사망 확실하지만 자초한 위험 보호받을 수 이게 뭐가 확실해? 이 종북 간첩단의 이 조선 반역 조선의 이 논설위원이니까 이렇게 쓰죠. 뭐가 확실해? 모르잖아. 백남기 물대포 사망 확실하지만 자초한 위험 보호받을 수 있을지 부검은 다툼 있는 죽음의 필수. 부검은 해야 된다라고 쓰고 있는 그러니까 옳은 소리는 그래서 하고 저는 간첩 야 3당 추미애 박지원 심상정이가 간첩질을 하는 것이 백남기 씨 부검하지 말아라.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뭐든지 하지. 그래서 정부가 뭘 하고자 하면 이 야상당 간첩들은 나서서 반대하는 겁니다. 한국 기업 옥죄면 내 가족 삶 나아지나 이게 권순아의 시장과 자유인데 간첩 야당의 경제 침몰 구태타를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잘 써놓은 글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즘 경제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은 곤부의 상징 청와대가 아니다. 경제부처들이 몰려있는 정부 세종청사도 아니다.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책임은 안 지는 의원들이 군림하는 야당 의원들이 군림하는 국회의사당 야당 간첩들이다. 저는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여의도 리스크란 말도 심상찮게 들린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하게 하는 이 리스크가 여의도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의도 리스크의 촉각을 여의도에 잘못 보이면 없다. 자, 20대 국회에서 입법 권력을 장악한 거대 야당들이 쏟아낸 의원 입법은 기업을 키우기는커녕 옥죄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정직한 사람이죠. 자,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대표적 악법이다. 어떻게 악법인가 볼까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 기업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시행되면 해외 자본이 펀드 연합이나 자본 지분 쪼개기를 통해 감사위원 3명을 모두 차지할 수 있다. 이거 남기는 거죠. 그 다음에 반면 국내 최대 지주는 3% 의결권 룰에 묶여 한 명도 선임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이게 간첩 야당이 대한민국 죽이기, 경제 죽이기를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연쇄 파업으로 일어나고 있고, 네. 이걸 대통령은 속수무책 앉아서 당하고만 있죠. 왜? 보검을 줬는데 이 보검을 뽑아들지를 못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매임도 걸려갖고 죽을 지경입니다. 당신 죽는 건 문제 없지만 5천만이 죽을 지경입니다. 네. 당신 죽는 것도 문제가 왜 없긴 없어요. 대통령이 죽으면 5천만이 죽는 거지. 맞아요. 자기만 살라가면 안 돼. 반면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다. 이게 외딴 섬의 규제라는 거죠. 예, 그때 이 짓을 누가 갈라파고스 해요? 이게 박지원이가 하고 추미애가 하고 심상정 요 야 3당의 리더십을 장악한 간첩 3마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죽이는 작업을 이 백주 대낮에 하고 있는 거죠. 집중투표제도 일본의 경우 1950년대 의무화했다가 부작용이 커지자 1974년 상법을 개정해 선택사항으로 바꿨다. 자, 지금 이게 말이죠. 전경련을 압박하면서 네. 이 상법 개정해갖고 대한민국 경제를 거꾸로 가게 하려고 하는 저 문재인 간첩, 심상정 간첩, 추미애 간첩, 박지원 간첩 요 놈들이 벌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죽이기 작전이라는 거죠. 규제 입법 폭탄 막아야 된다. 거야가 우물안 개구리식의 기업관을 끝내 고집하겠다. 아니다. 우물안 개구리식의 기업관이 아니라 종북 간첩의 기업관으로 대한민국 경제 죽이기, 대한민국 죽이기, 정부 여당 죽이기다. 내년 대선에서 집권한 뒤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고 선택의 결과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네. 대권에서 그걸 걸고서 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니들이 입법 권력을 가졌다고 칼을 휘두르지 말아라. 만약 현 정부 임기 내에 야당이 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킨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망설일 것 없이 거부권을 행사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 오호, 시원한 말을 그런데 했군요. 문제는 24명 간첩들이 감언 이설로 그거 받아도 됩니다. 그거 맞아. 가도 됩니다. 이러니까 대통령이 뭘 알겠어. 그렇죠. 24명 간첩이 3인 성호, 세 놈이 모이면은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내는데 24명의 간첩이 뭘 못 만들어내겠어. 이제 이런 위기에서 굴러갑니다. 미리 각본해야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나 규제 프리존 특별법 같은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비극도 안타까운데 기업과 국민 나라를 더 힘들게 만들 위험성이 농후한 과잉 규제 입법 폭탄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동아일보에 이걸 실어준 것만 해도 참 잘한 것입니다. 사설. 홍기택 사태 겪고도 기업은행장에 현기환 내정설이라니 이게 또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이게 벌써 그러니까요. 예, 낙하산은 안 됩니다. 대통령님 낙하산은 안 절대 됩니다. 안 돼요. 북의 쌀 지원 외친 문재인 대선 외에 안 보이기는 안 보이나 이게 간첩 문재인 이거 읽어볼 것도 없어요. 2006년 530 GP를 변조한 그 8명의 우리 군인들이 가서 밤새도록 지키다가 들어오면서 적이 쏜 총탄에 맞아서 그것도 이제 땅굴로 기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맞아서 죽었는데 아니다. 김동민 일병을 괴롭혀서 김동민 일병이 쏴서 죽였다. 그 내무반에 수류탄 자국이 없어. 네, 파편적 하나도 없어요. RPG 이 거대한 이 상흔이 다 이 달인이 뭐니 해서 다 뚫었는데 이걸 가지고 거짓말 한 자가 이 문재인이고 그다음에 김장수 당시 김관진 총장이고 네, 김관진 김관진. 제3군 사령관 이 별 4계단 이 반역자들이 그 조작을 했죠. 3년 연속 노벨 과학상 낸 일본을 못 따라잡는 이유. 저는 여러 말 할 것 없다. 간첩 3만 명이 이제 대한민국 교육계를 다 망쳐놨다. 전교조 교육을 망쳐놓은 걸 보지 않느냐.
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겠다고 하신 그 용기와 지혜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 힘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나라 구하기 위해서라도 헌법 77조 계엄령을 선포할 준비를 해주시고 이제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계엄령 선포해서 박지원, 추미애, 심상정 이 의회를 장악한 간첩단 리더십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이 이러한 종북 간첩들 다 잡아내는 이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대통령님 사저, 국정원은 왜 개입하나? 아니, 박 대통령님이 나가서 사저에서 그러면 살아야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지금 진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남이 잘 되면 이렇게 배가 아파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요새도 원불교인들이 많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국회가 이렇게 뭐든지 안 좋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일어날 일들을 또 뻥튀기고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있군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깔끔하게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우리는 부검을 해서라도 이번 사인들을 깔끔하게 밝혀내는데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쉬지 않고 시사브리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실과 또 언론들의 반역과 또 덮여져 있는 여러 가지 진실들을 되짚어서 꼭 밝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시사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530 GP 사건도 꼭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윤에스더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다 심어놓은 우리 간첩들 350명 명단을 줘갖고 다 죽이게 했잖아요. 그랬어요. 김대중 간첩이. 네, 맞아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국정원과 그다음에 경찰 그리고 기무사 여기에 다 이 간첩들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네. 멀쩡히 열심히 하던 공안 뭐 이런 계통에 다 집어넣어 갖고는 간첩공화국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제 국정원이 이제 간첩을 잡는 곳이 아니라 간첩을 보호해주고 간첩에서 전향하려고 하는 사람을 니 그러면 죽어 해서 이걸 찍어 누르고 있는 반역의 세력 집단이 된 게 국정원이고 기무사령부가 된 겁니다. 기무사령관 조현천이라고 하는 자, 이자는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가 뭐라고 하고 돌아다녔냐면 대한민국에 땅굴이 있다라고 하는 자는 중국 간첩보다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땅굴을 보호하는 간첩을. 이 김장수 간첩과 김관진 간첩의 인사풀에서 들어와 갖고 그리고 그 앞에 전임자 이재수 중장이 1년 만에 떨려나가고 그 이전에 장경욱 소장이 1년 만에 떨려나가고 하는 가운데서 골라서 갖다 앉힌 자가 이 조현천이라고 하는 이 종북 쓰레기 같은 자인데 이 자가 땅굴에 대비하는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장군들, 장교들이 땅굴 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놈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조현천이라고 하는 놈은 장군 별 3개를 달았지만 쓰레기 중에 쓰레기입니다. 어떻게 땅굴에 대비하는 자가 종북 간첩보다 위험해요. 네가 종북 간첩에 똥구멍을 핥아먹고 있는 이 나쁜 놈 아니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맞아요. 그런 놈을 뽑아다가 기무사령관에다가 앉혀놓은 놈이 저 한민구고 김관진이고 김장수고. 네. 참.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간첩공화국이 된 그 근원을 도쿄신문이 올해 1월 1일자로 밝혔죠. 네. 이제 청와대와 국정원과 군에다가 다 간첩망을 심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언론을 장악하는 프로젝트가 갔는데 이제 2000년도 성조 대구방송의 이길령이 한국방송고사 부산의 박윤현이 광주의 김광석이, 대전의 이광호, 청주의 남선현이, 그 다음에 연합텔레비전 뉴스의 백인호, 경인방송의 표완수, 이런 자들이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간첩이 된 겁니다. 간첩망을 구성하라. 이 지령을
97, 98에 내렸고 90년도에 이제 그랬구나. 쫓아가서 이게 바로 이 장면이 네네.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대한민국의 언론인 46명을 이끌고 박지원 간첩이 가서 이제 간첩들을 46명을 실물로 갖다가 보고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9798 김정일주의 대외정보학에 의거해서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한번 보시죠. 가관입니다. 46명의 간첩들이 하는 짓, 최학래 간첩이 하는 짓, 그 다음에 이거 받아 적고 조아리고 손에 손잡고 난리치고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의 남조선 언론사 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 지도의 길에서 쌓이신 피로도 보실 사이 없이 그들을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박지원 간첩이 서 있죠. 통일의 길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자고 하시며 민족 대단결 대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받아 적는 간첩 언론들 보십시오. 저 간첩들이 저 짓을 하는 겁니다. 저게 김대중이가 갖다 바친 언론 간첩단 46명입니다. 그 손잡고 난리치는 거 보세요. 이게 자, 예, 대한민국 언론인 46명이 2000년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간첩망으로서 이제 간첩단으로서 김정일이를 아련하는 것을 사 담당자를 매수하는 것 등입니다. 그래서 9798 김정일주의 대외정보학에 의해서 저 김대중 간첩이 박지원 간첩을 시켜서 46명의 언론 간첩단을 북에다가 파송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정보망을 구축하라고 하는 지령에 따라서 이제 김대중이가 대한민국의 언론들을 이렇게 포섭해서 이제 이들이 앞으로 간첩질을 할 것입니다 하고 한 것이 그 간첩질의 결정적 증거가 여기 나와 있죠. 네. 반 김정일 반 북한 보도 금지. 잠깐만요. 빼겠습니다. 네. 자, 요 반 김정일 반 북한 보도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간첩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얘기만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끄집어 내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끄집어 내리겠습니다. 이 간첩질에 이제 이 짓을 하고 내려왔죠. 이게 이제 누구냐? 여기요? 바로 여기 박지원. 예, 한겨레의 최학래, 그 다음에 KBS의 박권상, 그 다음에 국민일보의 이종대, 대한매일의 차일석, 중앙일보의 금창태, 문화방송의 노성대, 서울방송의 송도균이, 경향신문의 장준봉이, 문화일보의 김진현이, 세계일보의 송병준이, 한국일보의 장명수, 매일경제신문의 장대환이, 서울경제신문의 김영렬이, 한국경제신문의 김영용이, 코리아 헤럴드의 김경철이, 전자신문의 김상영이, 국제신문의 이종덕이, 부산일보의 김상훈이, 매일신문의 김북이, 영남일보의 김경숙이, 광주매일의 고재철이, 그 다음에 광주일보의 김종태, 대전일보의 윤종서, 경인일보의 우재찬, 강원도민일보의 안형순이, 강원일보의 최승익이, 충청일보의 서정옥이, 경남신문의 이문행이, 제주일보의 김대성이, 인천일보의 신화수, 기독교방송의 권호경, 한국기독교방송공사의 박흥수, 평화방송의 박신원이, 불교방송의 김규칠이, 부산문화방송의 유삼열이, 대구문화방송의 신대근이, 전주문화방송의 장영배, 춘천문화방송의 심상수, 부산방송의 8월 5일부터 12일까지 박지원 간첩이, 저는 이 간첩 중에 간첩이고 상황이라고 하고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하는 자가 무슨 짓을 했어요. 한겨레 최학래를 포함해갖고 46명의 언론인 간첩단을 이제 결성해갖고 가서 간첩단을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네. 이게 9798 김정일주의 정보학에서 네. 간첩망을 구축해라 했는데 언론에 우리가 46명 간첩망을 이렇게 구축했습니다. 구축했어, 이미. 하고 맞아. 갖다 바친 것이 이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명단도 보시고 한번 보시죠. 이제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아, 박지원 저놈을 이제 뭐에다 세워요? 청문회? 아니에요. 긴급 체포해갖고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100장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왜? 4억 5천만 불 2000년도 3월 달에 송금했잖아. 김정일이한테.
네, 개인 구조. 개인 통장. 그러면 구자가. 그거 가지고 목을 못 빼? 바보 같은 대통령이니까 못하지. 한번 보시죠. 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청와대 등 한국 심장부에 공자본을 잠입시키려 했다는 문서가 일본 언론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김정일 체제에서 광범위한 대남 적화 전략을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도쿄신문은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한국의 심장부에 정보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에서 스파이 활동을 교육하기 위해 지난 1997년과 98년 사이에 발행된 김정일 주의 대외 정보학이라는 제목의 비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한국의 심장부에 북한 정보 조직이 깊숙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김정일 전 위원장의 말이 들어있습니다. 북한이 지칭한 한국의 심장부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군대, 당시 안기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이나 군대 현직에 있는 인물을 포섭하거나 공작원을 잠입시키라는 것입니다. 공작원 침투 방법으로는 직원 모집에 응모하거나 평소 인간관계를 이용한 정실 채용,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한성주 장군님. 오늘도 이렇게 시사브리핑을 통해서 온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성주 장군입니다.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10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장악한 동아일보 간첩신문을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미르, 백남기, 사저, 의혹 난타자된 국감. 이게 말이죠. 박지원이가 사실상 청와대 간첩 24명을 그 다음에 국정원 간첩 214명을 장악해갖고 거기 정보를 다 빼니까 대통령이 아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알 겁니다. 왜? 대통령께는 걸러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상황, 간첩 중에 간첩, 여기에는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이제 이것들을 터뜨리고 있죠.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이렇게 썼어요. 박지원이 이 악인이 어떻게 이 간첩들을 동원해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자기가 뭐 거기 사는 것도 아니고. 고자질을 하는 사람도 남들 먼저. 가지 않는 길 가는 과학자, 지원 아끼지 않는 일 정부, 일 노벨상에 왜 강한가. 그렇죠? 22명이 노벨상 땄다고 하니까요. 대단하네요. 아무도 안 하는 걸 개척하는 즐거움. 오스미 교수 40년 효모 연구 외길을 걸었다. 네, 이게 아까 40년 효모 연구하니까 여기서 길이 보이는 거죠. 노벨상 길이. 일 과학 분야 노벨상만 16년간 16명. 과학 분야. 아까 22명 중에 16명. 정부 지원의 장인 정신 더해져 결실. 한국은 나눠먹기, 단기 성과 집착 문제, 중점 지원 분야도 정권 따라 바뀌어. 이게 장관을 하고 차관을 하고 국장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간첩들이 착착착착 들어가서 이제 헤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간첩들이. 싸우면은-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그 대외 정보학 말해보니까 90년대 초? 97, 98 말, 김정일주의 대외 정보학에서 간첩을 갖다 심어라. 이 지령을 누가 받았어요? 김대중 김대중 간첩이 네, 받았죠. 받았죠. 그리고 김대중 간첩이 이 지령을 받아갖고 우리가